초등학교는 분수, 중학교는 함수, 고등학교 급수. 배운 적이 없대. 그래서 이거 들어본 적이 없고. 너 바보야? 누굴 닮았어? 몇 번 설명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렇게 되는데 같이 자면 망한다. 버티자 눈꺼풀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 남매 엄마이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수학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감히 상상을 못했던 일을 오늘 정말, 왜냐면 저는 수포자였고 또 문과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대체 수학의 어떤 매력을 느끼셨길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일까지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학에는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을 내가 끝까지 풀어서 그 답을 맞췄을 때의 그런 전율?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을 좀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친구 사이에서 뭐 물어보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게 됐죠.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초등 남매 쌍둥이를 두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을 좀 수학 공부 어떻게 시키실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수학 선생님의 자녀 교육법. 네. 아니 너무 부럽다.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고. 저처럼 해설집을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좀 수학 공부 방향을 좀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도 해설지를 보고요.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게 많다 보니까 해설집을 보게 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 집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좀 약간 답답하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힘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학을 주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우선은 제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수학 보드게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재미있게 노는 식으로 이제 수개념을 익히려고 좀 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별로 이렇게 수개념이 발달한 아이가 있고 좀 약간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학습지를 하나 정해서 하루에 꾸준히 매일매일 한두 장씩 풀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채점을 바로 해서 해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제 저도 맞벌이다 워킹맘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설거지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뚝딱 지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채점하고 막 채점이 막 밀려요. 뭐 꼭 채점을 해서 뭘 가르친다 이거에 저는 집중하지 않고 꾸준히 그 시간이 되면 그 문제집을 푼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마다 가족회의를 해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제 몇 시에 얼만큼 공부를 하면 좋겠냐 이거를 얘기를 나눠요. 얘기 나눠서 이제 아이가 뭐 밥 먹는 시간이 6시니까 7시에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게 하지만,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은 아니고 가끔 문제집을 같이 고르러 가요. 네, 그래서 같이 고르러 가서 서점에 가서 뭐 너가 원하는 뭐 만화책이나 하나 골라오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같이 고르자. 그럼 아이가 자기가 막 골라요. 근데 뭐 이상한 거 고를 때도 많죠.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존중은 해주면서 제가 한 2-3개 정도 놓고 그럼 이 중에는 어떠니?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문제집을 좀 선택하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구나. 그런 자율성을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고, 책이 끝나면 책거리처럼 파티를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얇고 재미있고 금방 끝나는 책으로 문제집을 해서 이제 책이 끝나면 이제 뭐 과자 같은 거 사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실력을 늘리고 이런 거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학년이 되면
재미있지만은 네. 않아요. 사실 맞아요. 아시죠? 재미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푸는 재미로 네. 그냥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네 그런 걸로 이제 네.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어떻게 좀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요새는 고교학점제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서의 이 과목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벌써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의 진로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고1 때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학교 교육과정의 기조가 자율성과 스스로 선택하는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나 네. 뭐 자기의 생각하는 힘 네. 이런 것들을 길러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가 제 맘처럼 되진 않아요. 이게 가장 제일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울기도 하고 그렇죠. 막 어쩔 맞아요. 때는 엄마 뭐 덧셈 뺄셈 너무 어려워 막 지금 막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막 울어요. 자기 혼자. 어떡해. 어떤 날은 막 너무 학교에서 이걸 몰라서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수학 익힘을 가져와서 알려달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맞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래도 네, 풀어보려고 보기 싫은 게 하는.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엄마 내가 알려줘 이거 수학 익힘 이거 네모칸 치는 거 너무 어려워 네. 그거를 저는 칭찬해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왜 모르지? 우리 애가 이게 부족한가? 네. 연산이 부족한가? 학원을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로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이거 가져왔어 훌륭하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뭐 비슷한 문제라도 몇 개 뽑아서 줄까? 연습해볼래? 막 요렇게까지만 네, 너무 힘을 주지 않으려고 뭐 어려운 문제지 뭐 최상의 문제 이런 거 막 줄 수 있지만 조금 아이를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수학의 맛을 느끼고 갑자기 이제 더 풀고 막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언젠가는 온다. 지금은 네. 유쾌한 밤에서는 이 엄마의 수학책을 쓰신 저자님으로 만나 뵙게 되기도 했어요.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요. 뭐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수학을 너무 지긋지긋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과연 언제 처음 수학을 접할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엄마를 통해서 이 수학을 접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 수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나 나는 수포자였고 수학은 지긋지긋한 거고 수학은 절대 필요가 없는데 너는 공부해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나. 네. 그래서 그 엄마가 수학에 대한 그 원리나 그 삶에 깨우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수학은 그 암기 대신에 개념과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는 공부에 있어서 암기 과목이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역사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왕이 되게 된 배경, 뭐 어떤 사건, 그 다음에 그 왕이 어떤 일을 했고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게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암기만 하는 과목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처럼 공식만 외워서 풀거나 같은 유형의 문제만 외워서 풀기에는 이 우리 아이가 초중고 12년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수학이 전 단계를 모르면 지금 거를 배우기가 힘든 미개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만 해서 문제를 맞춘 다음에 문제가 시험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다시 물어보면 안 배웠대요.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대. 그래서 이거 들어본 적이 없고 무수분해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시 그 전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것만 배우면 될 거를 과거까지 다시 맞아. 막 해보니까 수학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개념과 배경의 이해를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좀 느리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더 크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 책을 펼쳐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 기억 저편에 있던 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수학 교육의 반 이상이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학교에서 이 배우는 좀 방정식은 어디까지인지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정식 얘기를 하면 주무실까봐. 잠깐 네, 말씀드려도 네. 버티자 눈꺼풀. 버티자 눈꺼풀. 네, 방정식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이에요. 이 미지수는 모르는 수죠. 네. 이 모르는 수고 우리는 그거를 x라고 놓는데 이 x를 구하는 게 이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의 x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이 x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민이 있어요. 네. 근데 고민이 있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때가 많죠. 그렇죠. 방정식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x로 두고 관련된 식을 찾는데 이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이게 1차식인가 2차식인가 뭐 그 유형에 따라서 사실 풀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푸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방정식처럼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이 문제의 풀이를 위해서 이게 어떤 유형인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분류를 하고 그거에 맞게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방정식이 수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심과 외심도 새로운 관점으로 발견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삼각형이 어떠냐면은 다각형이 있는데 네.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가장 기본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사각형이 되고 우리 도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들은 쓰임이 없어 보이는 네.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반 삼각형이 원을 만나면 이 직각삼각형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나면 내심, 네. 원을 밖에서 만나면 외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직각삼각형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오면서 평범한 삼각형이 네. 특별한 삼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원 네.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서 우리 아이의 직각삼각형 같이 특별함을 좀 우수수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내심과 외심을 네. 이 책에 넣었습니다. 그렇구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은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여서 네, 맞아요.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도 학습지 하나 끝나면은 치킨 파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좋은 이렇게, 방법이네요. 뭔가 이렇게 보상을 좀 줘야 된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아이가 이제 수학을 하는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시간 계산을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뗐고요. 뗐어요? 떼서 이거 돌려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맨날 정말 울고 네. 다시 혼나고 다시 풀고 막 이런 것들을 한 달 걸렸고 네. 그걸 잘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분수에서 또 딱 네. 걸려갖고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또래 엄마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들 시간과 분수가 어렵구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수포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수포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단원들, 단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있어요. 것들이 있을까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네. 초등학교는 분수, 네. 네, 중학교는 함수, 고등학교 급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분수 사실 저희 아이들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지금 아직 저희 애들은 분수는 피자 먹을 때 그 한 조각 그 느낌? 네네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지금은 네. 아니에요. 근데 3학년에 분수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항상 덧셈 뺄셈을 할 때 머릿속에 눈에 들어와요. 네. 막 3개짜리, 5개짜리, 5에서 3 빼면 2,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분수는
5개, 10개 중에 5개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도 2분의 1이에요. 내 눈에는 5개랑 2개인데, 내가 봤을 때 2개랑 5개 다른데, 네. 같은 거고, 심지어 그걸 더하고 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아까 수개념을 익혀야 네.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수개념을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단계에서 3학년부터는 그걸 약간 추상화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3학년부터 조금 어려워진다. 네, 과목 3학년은 저희 아이 보니까 과목도 늘어나고, 맞아. 네, 그 수학에서도 난이도도 훌쩍 올라가더라. 이게 초등학교 9이 1, 2학년, 네. 3, 4학년, 5, 6학년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단계별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네. 어려운 단계는 항상 언젠간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 네. 그걸 전 좀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아이가 어려워하는데 네. 아휴 그것도 몰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좀 해봐, 풀어봐. 쟤는 몇 점인데 누구네는 잘한대. 애기 잡는 날이구나. 애기 잡는 날이지. 화가 갑자기 나는 거야. 그냥 화가 나는데 그게 그 화가 아이에 대한 화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너 바보야? 누굴 닮았어? 몇 번 설명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눅이 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건 어려운 네. 거다. 너만 어려운 거 아니고 네. 차근차근 잘 해보자. 그래서 오늘 몰랐던 걸 내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알잖아요. 네. 수학 못해도 인생 망하고 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엄마는 알아. 이거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그냥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약간 사리를 쌓는 거죠. 사리를 이제 막 쌓으면서 해보자. 네.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항상 오진 않고 네.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멈추는 단계를 오히려 우리 아이가 한번 점프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수학이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가 수학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면 당연히 안 생기는데 네. 막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네. 막 아무리 네. 공부해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는데 이 순간에 너무 탁 그 콘텀 점프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계를 엄마가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분수나 시계를 네. 꼭 이걸 아이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만 이해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머리가 크고 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봤을 때 그땐 쉽잖아. 네. 봐봐, 너 그때 어렵다고 했는데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지? 다른 것도 그래. 엄마가 네. 먼저 살았잖아요. 네. 엄마는 이제 먼저 살아온 어른이니까 네. 그래 그거 그냥 그래 지금 좀 못해도 네. 할머니처럼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아이를 안도시켜줘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도 얼마나 속상했어요. 네, 자기가 그렇죠. 못하면 그렇죠. 어려운 건 맞다. 네. 거기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잊지 말자.